지금 그러면 LFP 배터리가 그러면 완성차 업체에서 비중을 확대하면 국내 배터리 업체가 피해를 입냐?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 3원 개 잘하고 있는데 LFP 배터리라는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CATL이 지금 유럽에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그 국내 업체들한테는 우려 요인이 되고 있다. 삼성 SDI가 좀 최근에 굉장히 좀 성장률이 LG 엔솔만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요. 이번 주에는 좀 특히나 안 좋은 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 판매율이 좀 상당히 더딘 거 아니냐 예상보다. 그래서 실적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성장률 자체는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거야. 21년에 94%였잖아. 22년에 67%였잖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네. 상반기에 50%한 거? 그러면 하반기 되면 40%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미국 전문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2분기에 미국 전기차 재고가 한 92,000대. 그러니까 작년 2분기보다 작년에는 이제 거의 뭐 70%씩 성장하니까 성장률 자체가 현재로서는 20% 둔화되니까 2분기보다 한 4배 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재고 소진에 대한 기간 또한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수준에서 지금 딱 현재로서는 92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을 제외한 이제 다른 글로벌 국가들을 보면 중국도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22년에 93% 증가했다가 지금은 반토막도 더 났죠. 전기차 판매가 지금 44%도 굉장한 겁니다. 근데 워낙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반토막 이상 감소했다. 근데 그거는 중국 정부가 14년 동안이죠.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보조금 지급한 것만 약 36조입니다. 그게 23년 중단됐다. 근데 23년 중단된 건 맞는데요. 중국도 전부 보조금을 중단한 건 아니고요. 일부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고 또 보조금 다시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좀 노이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인데요. 유럽도 이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 증가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비용단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력 비용, 역시나 전기차의 가장 핵심 많은 비용은 전력비이기 때문에 전력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유가가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보다 충전 비용이 더 비싸다는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개하려고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대폭 지금 가격을 인하하거나 판매량을 조금 이연하는 그런 전략을, 수정 전략을 피고 있는데요. 포드 CEO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 밝힌 거는 우리 연내 60만 대 판매할 건데 이거 23년까지는 힘들고 24년으로 이연했다고 했고요. 전기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포드에서 나오는 거 최대 1,300만 원까지 할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GM, 스텔란티스도 기존에는 가격 인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하는 거를 폭스바겐, GM, 스텔란티스도 사실 반대하거나 거의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격 인하를 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는 역시나 배터리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LFP 배터리를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현황이다. 그래서 중국 그 LFP 배터리 자체 시장 침투율 자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 그 소위 말하는 완성 차종의 비중은 좀 확대가 되고 있다. 그거는 좀 저희가 좀 계속 좀 리스크 요인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LFP 배터리가 2024년에는 NCM 배터리 규모를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엔 좀 어려울 걸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NCM이 62%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LFP가 27%입니다. 그리고 국내 역시도 저가형 배터리의 개발에 지금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는 LFP 배터리만 개발하는 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는 LFP 배터리를 대체할 망간리치, 하이망간, 미드니켈, 그 다음에 단결정 이런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FP 배터리의 시장 침투율을 보면 유럽은 3.8, 미국은 9.6 그러니까 여전히 한 자릿수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LFP 배터리가
지금 NCM하고 LFP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시장 점유율 차이가 2.5배 넘게 약 3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 규모를 뛰어넘을 거란 기사는 좀 잘못된 기사 같고요. LG 엔솔도 지금 그러면 LFP 배터리가 그러면 완성차 업체에서 비중을 확대하면 국내 배터리 업체가 피해를 입냐?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 이미 지금 퀄 테스트 들어가 있고 LFP 배터리 생산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에 지금 2026년 요게 단독 공장인데요. LFP 배터리 양산 목표로 3조 투자했고요. 16기가와트 규모의 일단은 애리조나 공장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LFP 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 장수성에 있는 것도 3원계 배터리의 일부를 LFP 배터리로 생산 라인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LG 에너솔루션 이미 올해가 아니죠. 작년부터 이미 LFP 배터리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온 또한 인터배터리 지금 유럽 전시회에서 LFP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저온에서 LFP 배터리가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에너지 밀도가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어드는데 저온에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해서 에너지 밀도가 저온에서도 그 80% 수준까지 유지되면서 주행거리가 저온이라고 지금 상온에서 유지되는 주행거리의 한 80% 정도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국 기업 업체보다 훨씬 기술 경쟁력이 높은 수준으로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개발을 하고 있다.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LFP 대신에 삼성 SDI도 LFP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똑같이 25년에 우리가 LFP 배터리 양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삼성 SDI는 코발트를 망간으로 대체하는 소위 말하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로 저가형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겠다. 왜? 망간이 코발트보다 매장량이 400배 이상 많고요. 가격이 월등히 쌉니다. 그래서 NCM 배터리보다 훨씬 가격 경쟁력이 높은 코발트 프리 배터리로 망간 프리, 코발트가 없는 코발트 프리 망간 그 소위 말하는 배터리로 대체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지금 이 코발트를 망간으로 대체하는 이 망간 프리, 코발트 프리 배터리 관련돼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아까도 우리 뭐 나오는 뉴스들 들어서 이해하시겠지만은 지금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지가 않다. 이게 결국은 테슬라가 입증을 했잖아요. 가격이 낮아지면 확 팔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LFP 배터리가 채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요소, 전기차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한국도 이제 3원계만이 아니라 이제 그쪽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LFP 배터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LFP 배터리 가운데서도 에너지 효율을 얼마만큼 높이느냐. 그러니까 기술력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차이가. 지금 LFP 배터리가 유일하게 지금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에너지 밀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한 저희 3원계 양극재 보다 에너지 밀도가 20에서 30% 이상 급격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가라는 모멘텀으로 상당히 LFP 배터리가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LFP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면 3원계 배터리의 상당 부분 그 저가 라인의 수주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FP 배터리를 국내 업체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국내 업체들이 준비를 해서 사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중국의 LFP 배터리보다 조금 다소 10에서 15% 가격이 비싸더라도 중국의 LFP 배터리가 국내 LFP 배터리보다 15에서 20% 다소 가격이 싸더라도 완성차 업체에서는 중국산 LFP 배터리보다는 국내 배터리 LFP에 신규로 양산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배터리 업체 3원계 잘하고 있는데 LFP 배터리라는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지금 LFP 배터리 관련돼서 계속적인 지금 좀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소위 말하는 유럽과 북미에서는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고 점유율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LFP 배터리가 6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체 포지션 비중이 4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5%가 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체 4분의 1 넘는 시장에서 지금 60% 이상 성장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1% LFP 배터리 점유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 기준으로는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한 40%는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60%대까지 지금 커진다고 보고 있는데 요거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테슬라 말고도 벤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지금 중국산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럽이나 북미 모델보다는 중국 내수용으로 들어가는 게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90%라는 수치는 유럽과 북미를 포함하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LFP 배터리도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는 킬로그램당 한 160와트시 정도였다면 지금은 킬로그램당 210와트시로 한 30% 정도 에너지 밀도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ATL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에서 계속 지금 LG엔솔, 물론 LG엔솔이 CATL을 제치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누적, 그 다음에 매월 그 출하량 데이터로 LG엔솔이 계속 1등이긴 하지만 지금 LG엔솔과 CATL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CATL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독일에, 그 다음에 독일에 10조 투자했고요. 헝가리의 데브레첸에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은 3원계 양극재도 하고 LFP도 다 하기 때문에 CATL에 지금 유럽에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그 국내 업체들한테는 우려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CATL의 출하량과 CATL의 침투율은 계속 체크해 봐야 된다. BYD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서 점유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BYD 같은 경우는 완전 중국 내수라고 볼 수 있지만 CATL은 좀 계속 좀 저희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고 계속 LG엔솔의 위험 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뭐 그 CATL이 세계 1위다 이거는 중국까지 포함한 얘기고 네, 중국 제외하면 네. LG엔솔이 좀 압도적인 1위다라고 네. 했는데 네. 지금 격차가 0점 몇 프로로 아주 좁혀졌어요. 좁혀졌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유럽에서 이 LFP 배터리 채택률이 자꾸 높아져 가고 네네. 있다는 거. 네. 이게 이제 CATL의 성과로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이 완성차 판매 현황을 좀 보실게요. 요거는 6월 달까지 지금 나온 거 누적으로 지금 보시면 CATL 먼저 볼게요. CATL이 모델 3, 모델 Y가 5월 달, 6월 달 전부 판매 북미하고 유럽에서 모두 1등 했거든요. 모델 3, 모델 Y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델 3, 모델 Y 판매 현황에 상당히 CATL 수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상하이 자동차 MG ZS란 모델이랑 MG4 모델이 엄청 잘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저우 자동차의 아이온 Y, 그 다음에 니오. 근데 사실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벤츠, 네, 요 모델 외에는 의미 있는 유럽 그 완성차에 들어가는 모델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시면 전부 많이 팔린 게 중국 내수용 상하이 자동차하고 광저우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니오입니다. 니오.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 내수 시장에서 특히 소위 말하는 승용 말고 이 상용차 뭐 택시라든지 뭐 이런 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60% 가까이 성장이 나와서 CATL이 사실 유럽에서 그 LG엔솔하고 굉장히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게 상당히 테슬라에 대한 높은 단일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계속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에 비해서 LG엔솔을 보시면 상당히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다. 네, 엄청나게 다변화돼 있다. 지금 이거 재미난 게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가 역시 LG엔솔 물론 CATL보다 비중은 낮습니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ID3, ID4 그 다음에 포드의 머스탱 마흐2 이게 모두 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아이오닉 6 코나 EV죠. 코나 EV가 6월 달에 이런 모델들이 골고루 지금 6월 달에 누적 55% 성장했고요. CATL은 중국 내수에서 성장한 것 때문에 LG엔솔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인 56%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SK온이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기아의 EV6, 벤츠, 메르세데스 EQA랑 EQB 모델이 해서 성장률 15.7%로 기록했고요. 삼성 SDI가 좀 최근에 굉장히 좀 성장률이 LG엔솔만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요. 리비안이 생각보다 엄청 잘 팔렸고요. 이거 픽업 트럭입니다. BMW 이 고가 차종 i4, i7, X 모델이 상당히 잘 팔렸고요. 아우디 이트론도
기록하면서 28%까지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파나소닉은 역시 CATL 같이 좀 테슬라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모델 Y나 모델 S가 잘 팔려서 5월달, 6월달 데이터는 좋지만 하반기에는 좀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BYD도 CATL이랑 그 중국의 대표적인 이 완성차 업체로 지금 나오는데 이 아토3라는 내수용 모델, 유한 플러스라고 하는 내수용 모델이 2배 성장하면서 전체 판매량은 올라갔지만 유럽과 북미에서는 거의 뭐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저거 보면은 네. 그 CATL도 되게 큰 약점이에요. 저 파나소닉이 테슬라하고 그 IRA 보조금을 반 나누겠다. 네. 이건 결국 테슬라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네네. 의존도가 네네. 그런 것 같은데 CATL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보조금 나누자는 가능성이 테슬라에 집중이 되다 보면은 네. 테슬라가 갑이지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LG 엔솔이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대적인 그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완성차 관련돼 가지고 판매 현황에 지금 그 테슬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파나소닉 말씀드렸고 LG 엔솔이랑 그 다음에 CATL 말씀드렸고 삼성 SD랑 SK온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각 배터리가 장착된 완성차의 판매량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완성차가 다양히 다변화되어 있는 배터리군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는 LG 엔솔이 좀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삼성 SDI가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왜냐? 삼성 SDI는 고가형 차종에 포커스를 맞춰서 BMW i4라든지 i7이라든지 BMW X 그런 차종이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이 팔릴 차종은 대형 세단과 픽업 트럭인데 이 픽업 트럭에도 강점이 있는 리비안을 지금 삼성 SDI가 고객사로 갖고 있다는 점. LG 엔솔도 지금 픽업 트럭 관련돼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라는 단일 고객사에 의존하는 파나소닉과 CATL은 굉장히 성장률 자체는 높지만 그게 지속성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다. 그렇게 지금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2차 전지 완성차 부분도 정말 그 치열한 경쟁 네. 그 관련해서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배터리 업체는 어떤 차종에 들어가느냐, 네. 얼마나 잘 팔리는 차종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결국 성과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